자, 네. 자,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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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미 코치님 먼저 할까요? 네. 여기 1, 2, 3 순서대로 말하면 되는 음, 건가요? 네. 네. 저는 이수미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연구위원 과정에 속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제 모습은 의식이 확장된 그런 모습을 원합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룰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단단한 어,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한지혜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혜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관계고 그 모습을 떠올렸을 때 저는 이제 폭풍 속에 배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편안히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변화해야 되는 부분은 제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그 그림자의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변화를 만약에 이룬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고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오늘 그 마이크 상태가 오늘 지금만 그랬던가? 아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좋아요. 지금만 그런가 봐요. 뭐가 이렇게 둥둥둥둥 그렇게 돼서. 그 다른 거는 없죠, 주변에. 아, 네네. 선풍기. 선풍기가 이 마이크 이게 있으면 아마 바람이 그럴 수 있어요. 어, 음. 제가 왜 이거 점검했냐면 우리 다음에 1대1 코칭 이런 거 할 때 혹시 뭐가 문제가 됐나 해서 지금 좀 그랬답니다. 네, 선풍기가. 음. 네, 박지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박지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모습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네. 다음은 박동준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박동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변화와 성장의 지속성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내 모습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의적인 성장 활동을 실천하는 그런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의 어떤 삶 속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나영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영입니다. 이번 여정의 목표는 나의 오랜 틀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저의 모습은 가끔 흔들리더라도 단단한 소나무 같은 사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장하고 뿌듯하고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은미 코치님. 저는 서현미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온전한 나로 자신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고요.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모습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게 무언지를 좀 찾아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제 스스로를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단단해지고 야무진 모습일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한선영 코치님. 네, 저는 한선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표는 인생에서 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코칭할 수 있고 또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코치가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저의 모습은 조금 때때로 요동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제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햇살처럼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완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쓴 자신이 매우 대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코치님은 진짜 애들 키우기 진짜 힘드신 시간이네. 그죠? 고3, 고3. 고3도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고3의 쌍둥이에. 네. 자, 진명수 코치님. 저는 진명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나의 다양한 경험을 정리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내 모습은 어, 가방의 짐이 줄어들기를 제가 가방을 되게 이렇게 여러 개 짊어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해갖고 근데 좀 짐을 간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네, 기대하고요. 변화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일에 쫓기듯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좀 주도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날은 좀 여유로운 뭐 좀 약간 의기양양한 뭐 이런 모습들을 꿈꾸게 됩니다. 예, 예. 네, 축하합니다. 자, 박주희 코치님. 네, 저는 박주희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나의 깊은 내면과 만나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면서 기대하는 내 모습은 모든 감정과 상황이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김근아 코치님. 네, 저는 김드나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내 모습은 한 발 내딛는 모습입니다. 변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고, 원하는 변화를 이룬 나를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근하 코치님 지난 여정 동안 이 반장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여정에서는 자유하시고 돌봄을 받는 그런 걸 또 누려보시기 바래요. 네. 자, 선아 코치님. 저는 김선아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코치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고 코치로서의 길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기대하는 저의 모습은 배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나누는 것, 즉 어떤 식으로든 아웃풋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변화를 위해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간절함과 확고한 사명감입니다. 다음에 원하는 변화를 이룬 저를 생각하면
매우 자유롭고 주체적인 제가 상상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공통점도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많이들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자세히 한 분 한 분께, 어, 듣고 싶고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정 동안에 써주시는 성찰을 네. 통해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어떤 생각들, 고민들이 있으시길래 이런 여정 속에서 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또 변화에 대한 열망과 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임할 수 있는지 저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비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더 잘 사랑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모두 다 같으신 분들이 모이셨으니 만날 때마다 더 좋은 성찰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여정에서 우리가 이 10주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상반기에도 두 분씩 들어가서 얘기 나눌 때 너무나 정답고 다정한 대화들을 아주 잘하셨어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존재경청이라고 하는 제가 존재경청이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존재경청이라는 말 안에다가 이 경청의 모든 모션들을 다 담아서 그냥 존재경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코치님들이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마주하고 또 집중해서 만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되고 계세요. 근데 그 코칭 핵심 역량, 한국코치협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경청 부분을 같이 한번 1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오늘 첫날에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 집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연습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 공유하고 같이 할게요. 조금 전에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이런 좋은 문장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근아 코치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삶의 법칙입니다. 네, 모두 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건 아마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꿈을 꿀 정도로 그 아주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대체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계속 꾸준히 한다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꿈들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꿈의 주인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응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자기가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책을 좀 쓰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마음과 의도를 갖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정말 원한다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요. 다 이루어집니다. 자, 코칭의 역량 중에 첫 번째 코칭, 그 심화 역량,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주희 코치님 학습 목표 읽어주세요. 적극적 경청의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공간 경청 방법을 습득한다. 공간 경청의 이론적 기반인 정서적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코칭 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네, 그래서 공간 경청이 뭔지 적극적인 경청과 공간 경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에 넘기면 그 구글에 제가 코칭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구글의 회장인 옛날 회장인데 에릭 슈미트 회장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대요. 회장님, 저기 코치를 좀 고용해서 코칭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회장이 아니 이 분야에서 나만큼의 전문가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코치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막상 코칭을 받아봤더니 정말 그 시간 자체가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대요. 자기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잠재의식에서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사업에 훨씬 더 성공적으로 또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로 자기가 들었던 인생 일대의 최고의 조언은 코치를 한번 고용해 보시지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들에게는 그 1대1 코칭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칭권을 쓰신 분이 몇 명이 없어요, 여기에. 그 이 반뿐만 아니라 저 반도 몇 명이 없거든요. 다 나중에 쓴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코치님 지금 요즘 좀 힘든 것 같은데 코칭하러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요, 너무 요즘에 머리가 복잡해서요, 좀 정돈이 되면 그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코칭은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경계에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코칭이랍니다. 그래서 뭔가가 정돈이 된 다음에는 코칭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코칭 연습을 할 때도 지금 너무너무 복잡한데 우리 연구원 코치님들 중에 마음이 통하는 이분이랑 오늘 통화를 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우리 코치 연습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음이 좀 복잡할 때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코칭 시간이 됩니다 해서 코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이제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저녁에 수업하려니까 막 졸리고 힘들고 그런가요? 네, 몇 분이 좀 힘들어 보여서, 네, 그래요. 그럼 우리 한재 코치님이 읽어볼게요. 끄떡끄떡 하셔가지고, 네,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한 페이지 읽어주시면 돼요. 29페이지. 네, 심리학자 로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심리학자 로저스가 처음으로 적극적 경청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였습니다. 상담사가 내담자를 심리치료할 때 비지시적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적극적 경청을 제시하였습니다. 말에는 말 그대로의 의미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말, 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자체보다는 말 이면에 있는 감정이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 이외의 표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표정, 호흡, 자세, 시선, 손동작, 태도,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하여 말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한 듣기 기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개인에 대한 가치나 의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듣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청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메시지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말로 된 메시지나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로저스로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경청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전에 심리학자들은 어떤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단하거나 평가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도 지시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다면 로저스는 그냥 함께하기, 친구 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함께 머무르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제 직관적으로 관찰해서 그와 편안한 관계 맺기, 이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칭에서 얘기하는 이 적극적인 경청도 그 시작은 그 로저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할 때 단순히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 자세하게 그가 진짜 원하는 어떤 의미들, 이런 거, 욕구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그 문단에 보면은 존중하려고,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듣는 사람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존재 경청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정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태도로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사회적인 약자나 정말 가난해 보이거나 정말 나약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의 태도가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큰 사람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자존감 자체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특히나 그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나 어린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볼 때는 그를 큰 존재, 앞으로 얼마나 큰 존재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더욱이나. 이제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고서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큰 존재로 정말 깍듯한 예절과 예우를 갖춰서 대할 때 한순간 달라져요. 한순간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마음 공부하러 다닐 때 우리 아들도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 이 결혼 안 한 법륜 스님 밑에서 한 10년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가씨인데 걔는 거기서 맨날 뭐 했냐? 그런데 걔는 법학도예요. 근데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법륜 스님 밑에서 1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하여튼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행자로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 우리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은 엄청 애가 그때 아주 자기소개, 눈도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걔는 그런 걸 다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아들 앞에 딱 오면 혁이 씨 이렇게 중학생인데 혁이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혁이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소름이 돋아서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걔는 언제 만나도 그 중학생 아이한테 정말 그 에너지 자체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얘가 저한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런 걸 공부를 했지만 내 아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걔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걸 보고, 그 친구 하는 걸 보고 저는 되게 많은 일깨움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아이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그것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제가 뭐 재밌게 하나요? 저 이렇게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정말 집중해서 지금 그거는 어떤 거지?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말 최대한의 존중의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놀랍게도 한 2주, 3주가 되면 애들이 다 바뀌어요. 애들이 일단 되게 착해져요. 그래서 존중받은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착해진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할 때 자꾸 방어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존중 안 해. 여러분이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이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존중을 할 수 없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존중을 먼저 배운 사람이 존재 경청을 먼저 시작할 때, 제가 그 친구의 태도를 걔는 그 행자로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그 태도가 몸에 밴 거고, 그죠? 저보다 또 마음 공부도 먼저 했으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저의 선배인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걔가 내 아들을 대하는 방법을 딱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그냥 바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말이나 태도, 이걸 보고 뭔지 모르게 다른 그 태도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든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스며들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적극적인 경청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김근아 코치님 적극적인 경청 30페이지. 적극적 경청은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반영 및 공감하며 고객 스스로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의도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한국코치협회.
코칭 고객이 말하는 욕구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코칭 고객이 자신을 잘 표현하도록 돕기 위하여, 코칭 고객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까지 듣고 이해하려고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국제 코치 연맹. 적극적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해한 바를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적극적인 경청은 그 사람이 말한 것, 또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뭔가 괴로우세요? 괴로울 상황이 아닌데 막 괴롭게 표현하면 지금 뭔가 괴로우세요? 라고 그냥 수용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을 한 사람은 또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질문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상대방과 더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공감 경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경청. 김선아 코치님. 공감 경청이란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 느끼고 상대의 진짜 욕구 또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 경청은 코칭 고객의 말 이면의 감정과 욕구를 공감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코칭 고객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돕기 위하여 완전히 몰입하여 듣는 경청을 말합니다. 네, 다른 말로 이제 존재 경청이에요. 근데 한국 코치협회 용어로 하면은 이제 공감 경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의 감정을 느끼는 건데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코치님들이 코칭 연습을 할 때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음, 어떤 코치들이 이제 초보 코치들이 뭔가를 잘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문장만 듣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속상하셨겠어요. 이런데 사실 속상했다기보다 억울함이 느껴진다거나 분함이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느낄 때는 지금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억울하셨던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속상하신 거네요.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나 또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오감이 깨어나서 자기의 감정을 잘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입해서 듣는 경청을 말해요. 이렇게 공감 경청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서현미 코치님이 여기 공감 경청의 효과 읽어주세요. 32페이지. 공감 경청의 효과. 공감 경청을 잘하면 1. 코칭 고객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2. 공감대가 형성되면 코칭 고객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어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나 자원 또는 가능성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3.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긍정 심리 자본의 다른 하위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그림 하나 봤어요. 고객과 코치가 함께 춤을 추는 그림. 자, 그거 할 때 얘기한 건데요. 고객과 코치가 서로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연결돼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공감대가 형성된다. 라포가 잘 형성된 상태를 말하죠.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그 잠재의식 차원의 존재 차원의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칭 대화를 할 때, 기본 프로세스만 있어도 사실은 변형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 프로세스를 막 순차적으로 마치 질문봇이 된 것처럼 질문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는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이렇게 길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코칭이 아니 그냥 상담을 하듯이 요즘 어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라포 형성의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코칭을 할 때. 그 라포 형성 한 20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했고요? 막 오늘 오다가 어떻게 됐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한 20분 정도의 라포를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상담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일상의 그 라포 형성하는 대화 20분 정도 하는 동안에 고민도 나오고 재밌었던 것도 나오고 막 요즘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얘기를 한 20분 정도 막 떠들다 보면 그런데 내가 사실 오늘 온 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라고 자기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치가 물어볼 수도 있죠. 오, 그래,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코칭을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경청을 잘할 때 우리가 라포 형성도 훨씬 더 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돕지 않아도 본인이 자기의 문을 열고 이 코치님은 정말 나의 문을 활짝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막 생각을 막 해내. 자기가 해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어떤 정말 훌륭한 어떤 분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 자기의 막 그 마음을 열고 막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포 형성 내가 당신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태도 여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자존감의 회복은 오로지 그 존재 경청에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런 것도 자존감을 사실은 회복하지는 못해요. 아주 일시적인 자존감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언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냐면, 나를 믿어주는 어떤 사람들, 그게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믿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때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늘어날수록 이제 뭔가 자신감이 회복되고, 더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죠. 근데 거꾸로 아까 우리 목표 설정에서도 봤듯이 무너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 높은 자존감의 상태로 그 큰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순간은 바로 뭐냐면 아직 자존감이 낮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낮은 자존감의 상태에 자기에 집중하기보다 이런 나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나누리 하는 강아지똥 같은 그런 자세로 이런 나라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러면서 강아지똥이 그 민들레를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꺼이 투신하는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요? 누가 나 되게 좋다고 괜찮다 그래서 막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막 투신했던 적 있어요? 없으면은 빨리 해요, 그런 거. 자, 그렇게 투신할 때 우리가 또 되게 많이 성장을 해요. 무언가를 위해 투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위한 투신, 또 무언가를 위한 투신,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잔다르크처럼 목숨 걸고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님 말면 돼요, 여러분. 아님 말고죠, 뭐.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한순간 이렇게 높아져요. 근데 누군가가 봐줄 때 이렇게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들이거든요. 긍정 심리학의 하위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있을 때 사람은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요. 이 좋은 것을 키우는 게 바로 공감 경청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 봐주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죠, 우리 다. 그죠? 우리는 생명을 열어 살릴 수 있는 도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연습인데요. 앞으로 계속 연습이에요. 제가 아까 책에 뭐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누구는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거 연습을 우리 같이 해볼게요. 공감경청 감정 느끼기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지금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이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공간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 사례 중에
하나를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공유 중지하고 우리 지금 우리 다 지금 짝이 되긴 한데 우리 박주희 코치님이랑 박미 코치님은 지금 참여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나요? 음,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여기서 같이 한번 일단 해볼게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얼굴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 중에서 사례 1, 2, 3, 4 중에서 누군가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 골라서 해도 되고 그냥 요거 해볼까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네 우리 네 박주희 코치님 지금 참여하기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박주희 코치님 여기 중에 요즘에 아무거나 하나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기 중에 누구 콕 집어서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한지혜 코치님한테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우리 박주 코치님이 요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세요. 네, 한지혜 코치님, 저는요, 이러면서 요즘 하고 얘기해보세요. 네, 아, 시작. 그냥 여기 있는 제가, 것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사례 중에, 네, 사례 중에 하나. 한재 코치님,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네. 음, 한재 코치님, 제가 요즘, 동료들과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감정 느끼기잖아요. 상대의 감정을 느껴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서 말로. 그냥 느끼신 대로. 한지혜 코치님 한번, 뭐, 감정을 느낀 대로 말을 하라는 느낀 거죠. 대로, 느낀 대로. 느낀 대로.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 이거 되게 어렵다. 그래서 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이 느끼는 연습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도 한번 잠깐 오늘 그럼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고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낀 대로. 우리 그게 다 공부가 돼요. 그냥 동료들이랑 대화가 요새 힘들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자, 이렇게 누군가를 공감하려고 작정을 할 때, 내가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 내 공감이 과연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건 모두의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뒤에 연습에서도 또 경험이 될 텐데, 우리는요, 그 공감을 느끼려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때 일단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해요. 다른 분은 또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딱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자, 박주희 코치님이 이번에 누구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아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나? 시작. 박동준 코치님, 요새 제가 자꾸 화가 나는데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어, 화가 나는데 참기가 힘들다는 그런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 제가 느낀 그런 모습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참기 힘든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그래서 더 어떤 부분 구체적인 거를 좀 질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음,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동안 여러분이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선생님으로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아마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나 자녀가 나 요즘에 동료들이랑 얘기도 안 되고 학급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그래서 나 화나 막 이러면 화가 나게 뭐가 화가 나 이러든지 아니면은 그 화나는 거를 이제 다독여 주려고 그냥 뭔가 넘겨짚기를 우리가 주로 해요. 뭐라고요? 넘겨짚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느낀다거나 또는 박동준 코치님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라서 질문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감 경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넘겨짚기를 하기보다 여러분이 공감의 달인들은 아마도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도 이럴 거예요. 우리나라 공감의 달인 누구죠?
이금희 씨가 공감의 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금희 씨는요, 아침 방송을 뭐 몇 년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이 아침 방송에서 이금희 씨가 하는 공감은 이렇게 하는 공감으로 유명해요. 어떤 사람들이 뭐 그냥 막 자기 한평생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금희 씨가 이런데, 얘기를 듣다가 이런데요. 이런데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 대신 아파해주는 그걸 보면서 그냥 공감이 그냥 싹 이제 온몸에 공감이 그냥 전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그걸 하실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이 코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이제 공감하는 연습들을 우리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까 우리 박동준 코치님이 했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넘겨짚어서 하기보다는 애매한 경우, 내가 잘 못 느끼겠다고 할 경우에는 뭔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 같으신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분과 에너지 톤을 맞춰서 오히려 질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을 더 끌어내거나 그 감정이 정확한지 물어보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 답답한 감정이 맞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코치에게 공감 경청은 아까 이금희 씨 같이 가는 거가 진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음, 정말 어, 이렇게. 저도 그거밖에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통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감정을 얘기하면 이 가슴에 그 느낌이 좀 확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사실 없잖아요. 누구의 감정에 대해서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게 진실되게 전달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중간 단계로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나요? 또는 뭐 조금 더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그 완전한 어떤 공감의 에너지로 서로 교환하는 단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공감의 에너지로 전달한 거는 진짜 그 달인의 영역이라고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건 어려운 건가? 아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일상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들 있죠.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얼굴들이시네요. 자, 사랑의 대상들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끄덕이셔야죠.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자녀와 뭐 주변의 친구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랑의 대상들과 연습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뭐 우리가 이전에는 말을 했을 거예요. 엄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템포 늦춰서 그 표정을 따라한다든지 그 숨소리 같은 것만 잘 느껴서 따라해도 정서가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아까 우리 박주 코치님도 그 연기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 숨소리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정서를 가득 담아서 사실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 무언가 느껴지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그 숨의 호흡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 호흡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또는 입모양이라든지 얼굴 표정, 눈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이야기할 때 나는 막 웃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코치의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코치들에게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그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그 초보 코치들은 상담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감정을 하나로 일치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 시선을 유지하는 걸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표정을 따라한다든지 호흡을 맞춰본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는 더 넘어가서 뒤에 거는 제가 하나만 해보고 두 분씩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요? 두 분이나 뭐 세 분 이렇게. 자, 뒤에 우리 그 34페이지 모두 워크북이 있으니까 34페이지를 볼게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하나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욕구와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아셨죠? 우리 한선영 코치님이 여기 사례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세요. 누굴 콕 집어서 얘기해도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한 욕구와 의도를 그 뉘앙스와 얼굴 표정 이런 걸 살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다들 잘 보세요. 네. 네, 네. 김근아 코치님이 반응해 주세요. 음, 어, 저기 맛집이 생겼네? 저기 못 보던 맛집이 생겼는데 가서 한번 먹어볼까요?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한선영 코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응답이? 네. 맛집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였나요? 새로 생겼으니까 도전해보고 싶다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감이 좀 되셨나요? 음. 자,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공감 경청이에요. 맛집 생겨서, 이제 이 사람한테 대묻지는 않았지만, 의도를 파악하진 않았지만, 그 느낌을 팍 받아서, 음,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저기 맛집 생겼네? 이래 막 가고 싶어가고 호기심이 막 잔뜩 해서, 맛집 생겼네? 이랬는데, 야, 저 집도 금방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가보나 마나 맛이 없을 거야. 막 이런다든지 그러면 아내는 막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도전해봐야겠는데? 막 이러는데 그 마음 하나도 의도와 욕구를 못 읽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규나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해도 된다는 거예요. 맛집 생긴 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 의도를 가보고 싶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연습을 당분간 해보세요.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대체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한선영 코치님 같은 경우엔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세 명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응대하고 질문을 해서 받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이제 벌써 내가 키운 그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데이터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면 이거, 척이면 착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잘 살펴서 오히려 템포를 늦춰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착해지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바로 받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자기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고 누군가 어른이 자기 얘기를 경청해주기 시작할 때 굉장히 착해지고 의젓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딱 봐도 알아 이러기보다는 넌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들은 늘 이때 이런 걸 하는데 엄마 말이 맞지? 이러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면서 또는 자기의 뜻을 굽히면서까지도 엄마 나 사실은 그거 아니고 이걸 좋아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애들이 착해져요. 그래서 너무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엄마가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너 정말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라는 질문의 형식을 한번 둬보세요.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넘겨짚어서 공감을 했다면 이제 넘겨짚지 않고 직접적인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수동적으로 엄마가 뭐든지 답정너로 했던 애들은 오히려 엄마 그냥 대충 엄마가 알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더 싫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편들이 싫어해요. 뭐냐면 어디서 이상한 것도 배워왔다. 이래갖고 말을 되게 괴상하게 하네 막 이러면서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세요. 내가 요즘에 코칭 배우잖아.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로 내가 맨날 넘겨짚기를 했는데, 당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나 좀 알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네, 착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제가 오늘 몇 가지의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뭔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에너지가 들어갔나요? 네, 별로 없죠. 그런 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끗한 대화라고 해요.
깨끗한 대화. 그래서 코칭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깨끗한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마음성장 코칭 FT 여정이 여기서 열렸거든요. 이번에 우리 그 정년퇴직하신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우리 그분 중에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우리 코치님이 제가 뭔가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딱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새초롬 해주셔갖고 늘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웃어주세요. 저를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막, 우리 김은미 대표님 최고예요. 이러면서 막 웃어주세요. 그 아름다운 분이 그러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갑자기 새초롬해지더니 갑자기 아주 싸늘하게 식어지더니 우리 워크숍 하고 있는데 싸늘하게 식어지더니 눈길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팍 다가오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제 한 10분쯤 있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30분 전부터 그런 에너지를 계속 발사하고 있었어요. 끝날 때 성차를 나누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코치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부터 우리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느껴지는데 코치님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제 안에 느껴진 불편함을 아주 깨끗한 대화로 제 의도를 담아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한 에너지가 있는데 코치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오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풀었어요. 근데 그 오해가 뭐였냐면 이 두 분의 연세가 있는 코치님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 예쁘신 코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김은미 대표님 강의는 온라인에서 듣는 거하고 아주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아까 우리 코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다. 근데 이분은 마치 제가 그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내 마음을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거를 하루 동안 그냥, 뭔가 불편하네, 이렇게 느꼈던지, 아니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쓱 넘어갈 수도 있어요. 코치가 민감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은 이분은 계속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대1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연결돼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러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부질없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 혹시 없어요? 코칭할 때? 이거 누가 목표 설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뭐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라포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코칭을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목표 설정이 진짜 원하는 목표도 아닌데 계속 계획까지 세우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코치는 깨끗한 의식에서 깨끗한 대화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지금부터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러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불편함이 느끼는 거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질문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 깨끗한 대화의 방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잘 했고 우리 코치님이 저는요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밥 먹고 와서 그분이 카드를 하나 뽑아 갖고 왔어요. 마음이 공감 카드. 뭐냐면 아직도 나는 너를 보면 설레. 그거를 보여주면서 아직도는 빼고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시죠? 나를 보면 설레. 이러면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집에 가셨어요. 자, 네. 그랬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정서적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볼게요.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진명수 코치님이 35페이지 읽어주세요.
정서적 반응의 원리. 사람은 정서적으로 반응을 할 때 마음 내부의 작동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마음 내부의 작동 체계를 정서적 반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지각 및 감각 기능을 통해 가장 먼저 욕구로 연결됩니다. 욕구는 외부의 자극이 자신의 욕구, 의도, 가치 등과의 충족 여부를 계산하여 그 결과값을 감정으로 보냅니다. 감정은 결과값에 따라 정서적 반응을 내보내게 되는데 욕구로부터 온 결과값이 양이면 행복한 종류의 정서적 반응, 결과값이 음이면 불행한 종류의 정서적 반응을 내보냅니다.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요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는 그 그림책 심리 코칭과 마음 성장 코칭을 통해서 모든 욕구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걸 배웠어요. 모든 감정은 옳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것은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불충족되었을 때의 반응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 배용관 코치님은 이런 그 지금 코칭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배용관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제가 마음성장 학교화 시켜서 이렇게 풀어 쓴 건데, 이분은 그 공학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은 다 이렇게 도식화를 하거나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여정에서는 그것들을 다 같이 이제 배우게 되실 거고, 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코칭 프로세스, 이 역량에서의 이런 연습 프로세스는 이제 제가 다 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 순차적으로 대화 프로세스를 마음성장학교의 대화 프로세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게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칭을 할 때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호소할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룹 안에서 우리 코치님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그럴 때 저분이 나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위축돼서 깨끗한 대화를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감정은 그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코치는 깨끗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객과 또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불편한 마음과 태도를 취해. 그럴 때 나 때문에 그러나?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깨끗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당신이 요즘에 좀 뭔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야? 라고 거기에 불편한 에너지를 넣지 않고 그냥 물어봐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해놔야 돼요. 우리의 정서가 그들 각자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우리 서현미 코치님 읽어주실까요? 여기 그 36페이지. 정서적 반응의 원리. 우리가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 즉 감정은 외부의 자극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욕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적 반응의 원리를 모르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은 외부의 자극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1시간 전에 자가용으로 약속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어 도저히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함, 초조함, 화가 남, 불안함 등의 다양한 부정적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늦을 것 같다고 양해의 전환을 하려는 순간 시간을 잘못 보고 2시간 전에 출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안도감, 편안함, 느긋함 등의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도로 정체라는 같은 상황에서 어떤 때는 부정적인 기분이 생기고 어떤 때는 긍정적인 기분이 생길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정서적 반응의 원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외부 자극인 고객의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고객이 지금 자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이런 정서적 반응을 내보내고 있구나라고 반응하는 법, 즉 공감 경청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정서적 반응 감정은 외부의 자극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욕구 때문에 생깁니다. 네, 자, 이해가 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여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동료, 남편,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며느리가 되고 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조금 돌려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요.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반응에 대해서 그 주인공을 조명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들은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나타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아주 좋아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좋아지거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기분이 상했을 때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상하지? 나는 왜 저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 라고 해서 자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영희와 철수에 대한데요. 이 중에 어떤 게 공감 경청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영희는요, 영희를 정해드릴까요? 영희는 우리 이나영 코치님 영희고요. 네, 철수는 우리 박동준 코치님 철수 하겠습니다. 자, 영희와 철수가 사례 1, 2, 3, 4 이렇게 쭉 읽으시면 돼요.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세요. 네, 시작. 나는 왜 내 마음을 잘 모를까요? 너의 마음을 잘 살펴봐. 둘이 지금 연기력 점수 마이너스 200점. 자, 연기하세요. 자, 둘이 지금 영이랑 철수라니까요. 자, 영이 철수 다시 2번부터 시간상 2번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영이랑 철수입니다. 자, 시작 큐.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연기력 점프했어요. 자, 다시 이제 또 3번. 네.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너의 마음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아 서운했구나. 요즘 체중이 부쩍 늘어서 걱정이 돼. 만보 걷기를 해보지 그러니? 네, 아우, 잘하셔서 연기력이 그냥 아주 그냥 한순간에 막 점프하시네요. 자, 연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아셨죠? 자, 어, 자, 여기서 누가 공감 경청을 하고 있나요? 사례 1, 2, 3, 4에서. 네, 뭐죠? 네. 3번. 3번이죠. 예, 3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정보가 필요할 거야 해서 이렇게 넘겨짚어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대체로 우린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알기가 어려워요.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물어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두 분씩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배운 그 감정 경청과 공감 경청을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두 명씩 짝이 돼서 이 사례 1, 2, 3, 4에서 두 개씩 골라서 하는 건데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동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왕따 당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편이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정을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감정이세요? 이런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럼 아마 그분이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극한다. 그럼 왕따 당한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너무 속상하고, 진짜 가끔 억울하기도 하고, 진짜 저는 좀 존중받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욕구, 의도 이런 걸 파악해서 욕구 경청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은 이렇게 좀 존중받고 좀 같이 잘 지내고 싶은
싶은 마음이 크신가 봐요. 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뭐라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분의 감정과 욕구를 다 경청해서 공감의 말로 이렇게 대화를 마치시는 거예요. 짧은 대화지만 서로 마치 진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역할 하기가 좀 좋은 거를 선택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요. 시간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방에 두 분씩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이 하나씩 하고 시간 남으면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회의실을 열어드릴게요. 두 분씩 들어가시면 되셔요. 이거 방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제가 랜덤으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들어가셔서 10분 동안 하고 나오겠습니다. 10분 동안 할게요. 잠깐 저기 기록은 중지할까요? 그래도 되고 그냥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내둘게요,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안 들려요. 아들하고 얘기하느라 지금 대표님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 38페이지에 있는 거 네네네. 사례 1번부터 4번 중에 네네. 저기 두 개를 하라고 그랬고요. 네네. 이제 사례를 제가 먼저 뭐 이렇게 한번 하면 그때 그 공감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오가면 되고 또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대로 사례 그대로 하는 거죠? 네. 잘 계셨어요? 아우, 너무 바빠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게 오늘도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네, 네. 정신이 없네요. 지금 수업을 저희 그러니까 10주 계약 맞나요? 해가지고 10주 맞나요? 이거 예, 10주예요, 이거. 10주를 오늘부터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 잘 응원을 들었어요?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 사례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네네. 어, 공감 경청하시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요즘 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에요. 음, 아, 아내분, 뭐라고 감정을 읽어드릴까요? 존중받고 싶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아내분, 제가 많이 속상해요. 아내분께 존중을 받고 싶으셨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신가요? 예, 이렇게 말하면 예, 예. 되네요. 아, 아, 네네. 그래서 속상하시군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감해 주거나 뭐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저기 코치님이 사례 네. 중에 한번 이렇게 음, 똑같이 음, 동료, 동료들이 일을 너무 안 도와줘서 어, 혼자 일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 속상하시겠네요. 네, 어, 그럼 계속 혼자 일하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원인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저는 어떤 느낌이세요?
동료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일을 약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말을 해야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성인이고 다들 이제 뭐 학생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일을 좀 찾아서 할 수도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좀 고민해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늘 이거를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그냥 내 혼자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부분은. 그 상황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공감해주는 그거 이렇게 하셨고, 네, 네, 네. 음, 아, 그러니까 두 두 개 개나, 하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어, 성장하고 싶은데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혼자가 된 느낌이에요. 음,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뭔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조언해 줄 그런 분이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누군, 없어서 네네. 누군가하고 같이 어떤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 네네. 제 마음에 어떤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네네. 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스스로 그냥 멈추게 되는 아, 그런 느낌? 도움은 필요한데 또 그 도움을 요청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그런 용기가 아직은 안 나서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어, 어떤 것부터 이렇게 성장해야 될지를 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거네요. 예, 코칭하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아, 그러네요. 그게 이제 명확해지면 이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도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은 그런 게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막 던진 건데, 네, 네, 뭐, 그러니까 혼자 된 느낌이라는 건 자기가 네, 네. 마음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아, 때가 많지 네. 않을까. 사실은 어, 저 이외에 어떤 그런 사회는 되게 오픈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그 오픈된 그런 테두리 안에 이렇게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좀 음, 없는 거. 그게 문제인데 음, 가려면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뚜렷한 뭔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빠져들고 할 텐데 좀 음.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가끔씩은 스스로 거부하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거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공감적 경청을 말하기도 했는데,
어떨 때는 공감적 경청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랑 관계된 일이라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감적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랑 직접적으로 뭐가 연관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공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끔씩은 그렇죠. 예, 드는 것 같다라는 아까 이렇게 계속 이걸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는 공감적 경청을 또 할 수가 있는데 나랑 뭔가 어떻게 이해감각에 얽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우리 우리 박주희 코치님은 이 상담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감정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잘 들여다보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 말의 높낮이나 길이나 이런 어조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주의 깊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럴 다 연기가 다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도. 자, 여기서 이런 게 문제가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이제, 한마디를 듣고 감정을 경청했는데, 또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욕구가 발견돼서 요구에 대한 경청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또 세 번째를 하려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부딪혔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일상의 대화처럼 막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욕구도 감정도 또 이렇게 변화되거나 또는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대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짧은 대화 속에서는 감정을 읽어주고 또 욕구를 읽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고 욕구를 읽어주고는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되셨으니까 존재 경청의 자세, 적극적인 경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깨끗한 대화로 계속 질문을 해서 넘겨짚기보다는 직접적인 대화로 물어본다. 이것이 아까 코칭 프레젠스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때 우리의 직관도 이게 개발이 돼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라고 얘기할 때 코치의 직관도 역시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끝으로는 외적 경청과 공감 경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마음 성장 코칭할 때 해봤어요. 누군가 30초 내지는 1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듣고 쭉 돌아가면서 공감을 해주고 공감왕을 뽑아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첫 번째 여정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 여정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 그 마음성취가 오늘 이제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자, 여기 뭔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으네요.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네,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모르겠다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요구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특별히 그게 와닿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치는 꼭 내가, 이게 이런 감정일까요? 이럴 때, 이게 찰떡처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실 필요도 없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가요? 그럼 우리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하면 돼요. 깃털처럼 가볍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뭔가 고쳐주고, 내 질문으로 인해서 뭔가 인생을 변화될 거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어쨌든 변해요. 여러분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깃털처럼 가볍게 아님 말고를 늘 연습하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가 돼야 되게 귀해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이 언제 취해져요? 아님 말고가 안 될 때 되게 취해진다고요.
그걸 꼭 해야 돼! 막 이럴 때 사람이 매력도 없어지고 막 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아님 말고 깃털처럼 가볍게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공유하면 여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 과제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부분들이니까 읽어보셔요. 자, 읽어볼게요. 읽어봐야 되나? 적극적 경청은 표정, 태도, 초점 맞추기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눈빛을 막 이렇게 초롱초롱 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뿐 아니라 태도, 에너지의 수준, 음성의 톤, 보이는 태도, 또 감정의 암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더욱 몰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 이상의 에너지를 완전히 그분에게 집중해서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집중해 준다고 황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코칭의 성과가 좋게 나와요, 사실은. 코치들이 이런 경청을 보여줄 때 고객들은 안심하며 보다 솔직하고 친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눈다. 많은 순간순간에 코칭의 순간이 아닐 때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눈맞춤의 연습들은. 자, 이제 카페에다가 매번 이제 글을 올리시는데 이제부터는 성찰 위주로 올리세요. 여러분이 이거 외에도 책도 읽어야 되고 이 마음성장학교 책은 매주 챕터별로 읽어야 돼요. 이번 주는 그 내면 아이에 대한 부분을 1장을 읽고 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물론 읽고 기본 연습 부분은 읽고 스스로 목표 설정에 대한 거를 연습해서 성찰글에 기록하시고요. 다음 주 도서는 30년 만의 휴식이에요.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이제 이시영 박사 아니고 이무석 박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정신분석을 아주 쉽게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내면 아이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남편에게 이렇게 권유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인 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넌지시 한번 건네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시간이 또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그 도서 필독서 아까 말한 거 요거 읽어 오시면 돼요.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두려움 없는 존재 내면 아이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여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루기 때문에 뭔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간에 참여하시고요. 시간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면 아이 상처 치료 여기 그 체크리스트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다음 주만 다음 주 58, 59쪽, 거기 61쪽, 62쪽까지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점수를 내는 것까지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칭은 여기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해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와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각자 오늘 마음에 들어온 키워드 하나씩만 하고 마칠게요. 키워드 한 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여정에 나의 키워드를 하나씩 말하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그 3분 안에 우리가 키워드를 다 말하고 마칠게요. 자, 마이크를 켜주시고 킬 수 있는 분은 켜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아 코치님은 오늘의 키워드가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 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처음 제가 읽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선택. 네, 박주희 코치님. 깨끗한 대화입니다. 깨끗한 대화. 이나영 코치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기. 시간을 주도적으로. 네. 서현미 코치님. 또 깨끗한 대화입니다. 네. 자, 김근아 코치님. 넘겨짚지 않기. 네. 한지혜 코치님. 감정과 욕구야. 네. 진명수 코치님. 정서적 반응 감정? 정서적 반응의 원리? 네. 자, 한선영 코치님. 공감, 경청. 박지영 코치님. 존중입니다.
네, 이수미 코치님. 적극적 경청입니다. 네, 박동준 코치님. 존중입니다. 응? 존중. 존중. 네. 자, 우리 박동준 코치님 또 이 10주간의 여정을 또 잘 해주시고, 우리 매주 10주간 이렇게 써주실 게 많아요. 이거는 숙제가 매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찍고 우리 첫 번째 여정을 축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있고, 우리 마음성장학교 책도 널리 널리 홍보해도 좋은데, 네, 요것만 해도 좋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을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자,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더운데, 자, 더위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으니, 우리 건강 챙기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잘 만나도록 해요. 우리 박미 코치님은 지금 없구나, 여기에. 아, 네, 나가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